안녕하십니까? 하은영어TV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스피킹 훈련을 할 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영어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겠습니다. 수동식 스피킹 훈련, 진짜 스피킹 훈련. 스피킹 훈련에도 수동식 스피킹과 진짜 스피킹 두 가지가 존재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보면 수동식으로 스피킹 훈련하시는 분들과 진짜로 스피킹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어느 것이 수동식 스피킹 훈련이고 어느 것이 진짜 스피킹 훈련인지 이제부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문답식 스피킹 관련 책자의 일부 내용입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A. 옷 입자. B. 무슨 옷 입을래? A. 이 원피스 어때? B. 똑바로 서봐. A. 다 되었다. B. 공주님 같구나. A, B 각각 세 문장으로 A가 물으면 B가 답하거나 B가 물으면 A가 답하는 서로 묻고 답하는 전형적인 문답식 스피킹 연습 구조입니다. 이런 문답식 스피킹 연습은 중학교 교과서나 프린터에 그대로 이와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초중 때부터 성인에 이를 때까지 이런 문답식 스피킹 연습에 매우 익숙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답식 스피킹 연습이 실제 스피킹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답식 스피킹 연습에 매우 익숙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문답식 스피킹 연습이 실제 스피킹에도 매우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문답식 스피킹 연습은 실제 스피킹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점들이 있길래 이런 문답식 스피킹 연습이 실제 스피킹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문답식 스피킹 훈련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 디테일한 묘사를 배울 수가 없어서 실제 스피킹에서 묘사를 할 수가 없다. 디테일한 묘사를 배울 수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인데 그럼 왜 디테일한 묘사를 배울 수 없는지 세부사항을 6개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A, B 모두 각각 3문장이라 일단 말할 수 있는 문장들이 너무 적습니다. 두 번째, 말할 수 있는 문장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디테일한 묘사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디테일한 묘사는 스피킹 연습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번째, 예를 들어 위의 대화 공주님 같구라는 부분에서 왜 공주님으로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묘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답식 대화에서는 스피킹 연습에서 중요한 디테일한 묘사를 배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공주님으로 보였는지, 입은 옷이 얼굴과 잘 어울려서 그랬다든지, 입은 옷의 색깔이 얼굴을 화려하게 해서 공주님 필이 났다든지 이런 디테일한 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스피킹에서도 그런 묘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디테일한 묘사 없이 스피킹을 하니 항상 말할 재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대여섯 문장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또한 디테일한 묘사가 없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 항상 추상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good or bad, 좋냐 나쁘냐. 한국 사람들이 외국 여행 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좋다 나쁘다. 이것은 디테일한 묘사가 없어서 그 결과로 추상적인 표현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문답식 스피킹 연습의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위와 같이 묻고 답하는 문답식 스피킹 연습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실제 스피킹에서 이야기 전개를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을 6개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실제 스피킹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80%이고 현재 미래는 20% 정도입니다. 실제 스피킹은 우리가 과거에 있던 행위들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로 80%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실제 스피킹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문답식에 수동적으로 해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그것도 시간 순서대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원어민 친구와 함께 오랜만에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만일 친구가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원어민 친구 A, 너 주말에 설악산으로 단풍 구경 갔다며 어땠는지 자세히 말 좀 해봐. 네 번째, 위와 같은 친구의 요청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스피킹을 하실 건가요? 수동적인 문답식 스피킹 연습에 익숙한 여러분들이 과연 갑자기 주말에 단풍 구경 가서 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열의 아홉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섯 번째, 문답식 스피킹 연습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전개할 겁니다. 여러분 B, 사람도 많고 단풍도 화려하고 다 좋았어. 너무 즐거웠어. 거기서 먹은 산채 비빔밥이 맛있었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전개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단풍 구경을 시작했을 때부터 단풍 구경 끝날 때까지 중요 행위들, 문장들을 만들 수 없던 것이죠. 그리고 내용도 많고 화려하고 좋고 즐거웠어. 내용이 아주 추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진짜 스피킹 연습을 하려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독자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실제 스피킹의 대부분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문답식 수동적인 스피킹 연습의 문제점을 정리해봤습니다.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답식 스피킹 연습은 묘사도 배울 수가 없다. 두 번째, 시간 순서대로 과거에 일어나는 행위들을 만들 수도 없다. 그럼 반대로 묘사도 배울 수 있고 시간 순서대로 과거에 일어난 행위들을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 진짜 스피킹 연습은 어떤 것인가요?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스피킹입니다. 여러분이 커피숍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우연히 현대백화점에 들렀는데 아이쇼핑 좀 하러 샤넬에 갔는데 가방을 둘러보다가 요즘 놓은 신상을 봤는데 너 놀라지 마라. 글쎄 겉은 분홍색이고 빨간 리본이 꼭대기에 달렸는데 어깨에 매는 끈까지 있는 거야. 촉감도 아주 부드럽고 안을 들여다봤는데 핸드폰 보관용 공간이 있지 뭐야. 한 번에 맛이 갔잖아. 점원한테 가격을 물어보니 300만 원이라는 거야. 너무 비싸서 사는 것은 포기했잖아.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사라는 거야. 남편 사업이 좀 되거든. 내 가방이 좀 낡아서 살까 고민 중이야. 제가 위에서 진짜 스피킹 훈련을 하려면 묘사 부분도 있어야 되고 과거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배치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스피킹 연습에서 묘사 부분과 과거에 일어난 행위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배열을 해냈죠. 이런 것이 진짜 스피킹 훈련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진짜 스피킹 훈련에는 문답식 스피킹 연습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친구가 중간에 몇몇 질문을 하겠죠. 그 가방 사이즈가 어때? 큰 거야? 작은 거야? 그럼 여러분은 큰 거야? 작은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그것보다 좀 비싼데 좀 싼 거는 없어? 있어, 없어?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하겠죠? 세 번째, 너의 남편 돈 잘 버는구나 사라고 하는 것을 보니 잘 버는 것 같아. 요새 돈을 좀 많이 갖다 줘. 그럼 위와 같은 진짜 스피킹 훈련에서 배울 수 있는 장점들은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 스피킹 연습에서 필수적인 묘사를 배울 수가 있어서 실제 영어 스피킹에서 자연스럽게 묘사를 적용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위 진짜 스피킹 연습에서 묘사분만 따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겉은 분홍색이고 빨간 리본이 꼭대기에 달렸는데 어깨에 매는 끈까지 있는 거야. 촉감도 아주 부드럽고 안을 열어봤는데 핸드폰 보관용 공간이 있지 뭐야. 아주 묘사를 잘 해놓은 것이죠. 능력에 따라서 이것보다 더욱 더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 원리를 얼마나 더 적용할 수 있느냐의 차이에 그 능력의 차이가 결정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묘사 부분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영어 원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익히게 되어 전반적인 영어 실력이 향상됩니다.
묘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어 실력이 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 물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행위를 나열하는 문장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고 그 결과로 한 번에 20개 이상의 문장들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영어로 수다를 떠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일단 수다를 떨려면 연속적으로 문장들이 입에서 계속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20개 이상의 문장들을 만들면 영어 수다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동식 스피킹 훈련은 어느 것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진짜 스피킹 훈련은 어떤 것이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피킹에서 문답식 대화는 부수적인 것이지 주가 되지 못합니다. 즉 한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부수적 스피킹 연습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답식 스피킹 연습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은 묘사도 없고 독자적으로 문장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말할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외국인과 마주하면 대여섯 문장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스피킹은 본인이 직접 최소 20문장을 연속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20개의 문장들 중에 묘사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이런 진정한 스피킹 연습을 하다 보면 영어로 수다를 떠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수다의 기준은 본인이 직접 연속으로 20문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20문장 이상, 25문장, 30문장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방송 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방송에서는 스피킹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영어 원리 없이 무조건 스피킹을 한다. 진짜 스피킹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이상한 스피킹 연습을 한다는 주제로 했었고 2회 방송은 진짜 스피킹 연습은 이런 것이다라고 오늘 다 설명드렸습니다. 3회 방송부터 100회 방송, 즉 97회분 방송이죠. 이 방송들에서는 영어 원리를 배우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원리는 동사부터 전치사까지 수많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거를 저하고 연습하고 이론 설명하고 이런 과정들을 사진을 가지고 연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101회 방송부터는 직접 찍은 동영상으로 진짜 스피킹 연습을 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행위를 배치하는 것부터 해서 그 문장들 안에는 묘사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즉 101회 방송부터 동영상으로 하는 이 과정에서 3회 방송부터 100회 방송에서 배운 영어 원리를 다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한꺼번에 통합이 되었을 때 진짜 스피킹 연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3회 방송에 뵙겠습니다.